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는 본인만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 지은이의 날카로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매일 손자를 봐달라는 요구에 허리 아프다고 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이기적인 할머니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 높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40년 전 이곳에 처음 왔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동네는 지금처럼 빌딩 숲이 아니었지요. 낮은 단독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던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남편 덕수와 함께 전라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저는 30살이었고 품에 안은 딸 영숙이는 겨우 3살이었지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서울에 오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살던 연립주택은 지금 이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넓게 느껴졌어요. 아마 마음이 넓었기 때문일 겁니다. 옆집 아주머니와는 된장도 나눠 먹고 김치도 함께 담갔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았고 저녁이면 평상에 둘러앉아 동네 어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영자 씨, 오늘 영숙이가 또 칭찬받았다면서요? 옆집 순이 언니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딸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한강에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비된 공원은 아니었지만 강변에 돗자리 깔고 김밥 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게 행복했어요. 영숙이는 강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오며 좋아했고 남편은 우리 딸이 제일 예뻐라며 사진을 찍어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동네가 변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하나둘씩 단독주택들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평상은 사라졌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어떤 이는 더 좋은 동네로,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가족도 1990년대 중반에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축 아파트라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중앙난방도 되고 뭐든 편리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곳에 산다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파트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간단히 나눌 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된장 한 그릇 얻어먹을 수도, 김치 한 포기 나눠 먹을 수도 없었지요. 영숙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학원을 다니느라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영숙이의 도시락을 싸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고향 생각이 나면 남편에게 우리 언제 고향 가서 살까? 하고 물어보곤 했지만 애가 서울에서 공부해야지 무슨 소리야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있던 골목길,
구멍가게, 목욕탕,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높고 차가운 건물들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무표정해졌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2010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외로움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준 사람들은 대부분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40년을 살았던 이 동네에서는 몇 명 안 되는 이웃만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진짜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을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영숙이가 자주 들렀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와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40년을 산 곳인데 지금 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게다가 손자 민준이도 태어나서 가끔 보러 와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서울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넘어졌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 때문에 숨이 막힙니다. 예전에는 아침 공기가 그나마 맑았는데 이제는 언제나 뿌옇기만 해요. 가끔 고향 친구 순자가 전화를 걸어와 순창,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알아?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할 때면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할머니, 또 창문만 보고 계세요? 5살 손자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저와 달리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진짜 서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이를 볼 때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고향 마당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 말이에요. 민준아, 할머니 고향 이야기 들어볼래? 제가 물으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고향에는 매일 아침 닭이 울어서 잠을 깨웠단다. 그리고 마당에 감나무도 있고 뒷산에 가면 밤도 주울 수 있고. 와, 정말요? 닭도 있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고향이 어디일까? 이 차가운 아파트, 이 삭막한 도시가 이 아이의 고향이 될까?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며칠 전 며느리 지은이가 찾아와서 한 말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일 시작해야 해서요. 혹시 애 좀 매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허리가 아프다고 매일은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그 답변이 돌아왔지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만 믿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가족에게도 이 도시에게도 짐이 되어버렸구나. 40년을 살았지만 진정한 보금자리를 만들지 못했구나.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너는 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니? 높은 빌딩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고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제가 살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어요. 영자야,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순자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며느리와의 일, 이 도시에서 느끼는 외로움,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영자야, 너 한번 순창에 놀러 와봐. 여기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순창? 전라북도 순창군. 순자가 몇 년 전에 이사 간 곳이었어요. 고향은 아니지만 고향과 비슷한 곳이라고 했었지요. 가서 뭘 해? 뭘 하긴 그냥 살면 되지. 여기 할머니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 서울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와봐.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창에서의 새로운 삶. 과연 가능할까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점점 더 차가워지는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와의 갈등까지 이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자동차 소음이 들려왔어요. 40년 전에는 이 창문으로 별도 보였는데 이제는 네온사인만 반짝거릴 뿐이었습니다. 순창,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별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따뜻할까요? 정말 제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떠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순자에게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진짜로 순창에 가볼 수 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어젯밤 순자와의 통화 때문인지 잠을 설쳤거든요. 순창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가능한 일일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에 퍼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창밖으로는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걸어가지만 어딘지 무표정해 보였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이었겠지요. 남편과 함께 아침마다 바삐 나서던 그 시절 말이에요. 문득 영숙이가 어릴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공부 열심히 하고 와라고 말하던 시절.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며느리와 갈등하며 혼자 이 넓은 아파트에서 외롭게 지낼 날이 올 줄은요.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와 민준이었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영숙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봐라.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 안 가요. 엄마가 할머니랑 놀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할머니 고향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영숙이가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이 도시에서의 삶이 버겁다고, 순창으로 떠나고 싶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영숙이가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다른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니도 와 계시네요. 지은이가 인사를 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통화한 것 관련해서요. 아, 그 일이군요. 며느리가 매일 민준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 제가 허리 아프다고 거절한 일 말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 일인데? 영숙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언니, 사실 저희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민준이 매일 봐주시기 어렵다고 하셔서. 엄마가? 왜요? 영숙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허리가 아픈 것도 맞고 매일 5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담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든다는 게 진짜 이유였어요. 아이고, 지은아.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 매일은 힘드시지. 영숙이가 저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대기가 몇 개월이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며느리의 처지도 이해가 되고 영숙이가 저를 감싸주는 것도 고맙지만 정작 저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영숙이가 달래며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사설 도우미 쓰자니 돈은 많이 들고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제 무릎에서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가서 말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들 말문이 막혔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5살 아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야, 민준아. 민준이 잘못 없어. 지은이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못해준다는 게 아니야. 다만 매일은 힘들 것 같다고 한 거지. 그럼 일주일에 며칠이나 가능하세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글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제가 매일 나가야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민준이 맡길 때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마치 제가 며느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70 가까운 나이에 매일 5살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제 목소리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어머니는 본인만 편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젯밤 내내 머릿속에 맴돌던 바로 그 말이 다시 터져 나온 것은요. 저는 정말 이기적인 할머니가 되어버린 걸까요? 정말 제 편의만 생각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영숙이가 지은이를 나무랐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힘들 수 있지. 언니는 좋겠네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지은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에 영숙이도 화가 났나 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그만 싸워. 민준이 앞에서 어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모두들 입을 다물었어요. 민준이가 무서워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됐나 봐요. 지은이가 먼저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목소리를 높였네. 저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이를 돌보기 어렵고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게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 순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순창에서의 새로운 삶. 만약 제가 정말 순창으로 간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 정확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겠지요. 지은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내가 서울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숙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영숙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만약에 내가 고향으로 내려간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말이야.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어린이집 대기를 당겨서 넣거나 아니면 사설 도우미를 쓰거나 돈은 많이 들겠지만요. 제가 덧붙였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없어도 며느리가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존재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했거든요. 엄마, 정말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거지. 어디로요? 순창? 너 기억하지? 순자 이모. 아, 고등학교 때 자주 오시던 분이요? 그분이 순창에 가셨다고 했죠. 응, 거기서 지내면서 좋다고 하더라고. 어제 전화 왔는데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던데.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은. 저는 확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니야, 지은아.
너 때문만은 아니야.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들어 이곳에서의 삶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졌어.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럼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럼 제가 자주 들를 수 있고, 영숙이가 제안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똑같을 것 같아. 서울은 서울이니까.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준아, 할머니가 꼭 가는 건 아니야. 그냥 생각해 보는 거란다. 약속해요. 안 가시기로 약속해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약속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영숙이가 말했어요. 엄마,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순창에 한번 놀러 가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지은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죄송해요. 아니야, 지은아. 너도 살아야지.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기울고 있었어요. 순창으로 가보자는 쪽으로 말이에요. 어제 밤부터 계속 맴돌던 생각이 오늘 이 갈등을 겪으면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가 된 거실에서 저는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영자,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순자야, 나 진짜 순창에 가보고 싶어졌어.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순자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중간중간 아이고 그랬구나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영자야, 그럼 언제 올래? 내가 역에서 마중 나갈게. 언제가 좋을까? 빠를수록 좋지.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 생각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갈게. 정말? 와, 영자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순자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그런데 나 정말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그건 와보면 알지. 일단 와서 며칠 지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날 저녁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순창에 가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가보실 거예요? 응, 다음 주에 가볼 생각이야. 얼마나 계실 건데요?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그 정도면 여행이네요.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마음도 추스르시고 여유도 찾으시고. 영숙이는 제가 정말 이사를 가려는 게 아니라 잠시 여행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자신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이사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순창에 가져갈 옷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40년간 살았던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서울에서 늙어가기에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창에서는 정말 다를까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순창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큰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만에 서울을 떠나는 거였거든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익산까지 간 다음 버스로 갈아타야 했어요. 순자가 자세히 알려준 길이었지만 혼자서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버스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순창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라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대신 낮은 산들이 보이고 아스팔트 냄새 대신 풀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니 폐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순창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순창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순자가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순자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자야. 순자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어요. 순자야. 저도 가방을 내려놓고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서울에서의 모든 스트레스가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제가 순자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와서 살고 나니까 확실히 달라. 너도 며칠만 있어봐. 금세 좋아질 거야. 순자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순창의 모습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생각보다 번화한 곳도 있고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처럼 바쁘게 걷지 않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순자야, 여기 사람들 참 여유 있어 보이네. 그렇지? 처음에 나도 신기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도 인사하고 가게에서 물건 사면 하나씩 더 주고. 순자가 사는 곳은 순창읍 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어요.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작은 마당도 있고 뒤쪽으로는 텃밭도 보였습니다. 와, 순자야. 여기 진짜 좋다. 집 앞에서 내리자마자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와보면 안다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순자가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어요. 거실도 크고 방도 여러 개 있고 마당으로 나가는 문도 있었습니다. 이 집 얼마나 해?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세로 1억 2천. 서울에서 내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도 안 돼. 헉, 정말? 이 정도 집이?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생활비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야. 장도 훨씬 싸게 보고 외식비도 싸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되었을 때 서울에서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순창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까 싶었거든. 그런데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주더라고.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순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잘 적응했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순자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 달리 창문 밖이 조용했어요. 자동차 소리도 별로 없고 사이렌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벌레 우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거든요. 일찍 일어났네? 순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응, 닭소리에 깼어. 그런데 기분이 좋네.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없으면 잠이 안 와. 아침을 먹고 나서 순자가 동네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걸어서 나가는데 공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에 나가도 매연 냄새가 났는데 여기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났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이었습니다. 순자가 설명해 주길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보니 고추장 만드는 체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여기서 일할 수도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고추장 만드는 일 도와주는 할머니들 많아. 가끔 체험객들 도와주는 일도 있고,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서울에서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에는 순창의 유명한 장어탕을 먹었어요. 서울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 가격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영자야, 어때? 괜찮지? 순자가 물었어요. 좋다. 정말 좋아. 공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오후에는 순창군청에 들렀습니다. 순자가 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려고 해서였어요. 군청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요.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도 있고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젊은 여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서요. 서울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비싸거나 경쟁이 심해서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여기는 다른 것 같았어요. 혹시 주거 관련 정보도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이사 오실 생각이세요? 잠깐만요. 직원분이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정보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방값도 안 되는 가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요. 직원분이 말했어요. 그래요? 적응은 잘 하시나요? 네,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몇 개월 지나면 오히려 서울로 다시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군청에서 나와서 마을회관도 들렀습니다.
마침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었어요. 순자가 저를 소개해 주자 모든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오셨어요? 반가워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사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고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어요. 다들 순창에서의 삶에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사람들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고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후회는 안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왜 진작 안 왔나 싶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순자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서울의 대형마트보다는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순자야, 여기 물가가 이렇게 싸?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지? 특히 농산물은 직접 농장에서 가져와서 더 싸. 그리고 신선해.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고 마트 직원분도 어디서 오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날 밤 순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자야, 어때? 진짜 여기 와서 살 생각 있어? 솔직히 마음이 기울고 있어. 서울에서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럼 언제부터? 글쎄, 서울에 가서 정리할 게 많잖아. 집도 그렇고 영숙이하고도 얘기해야 하고.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집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순자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데려가 주었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여러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방 2개의 거실, 부엌,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있었습니다. 이 집 전세가 얼마예요? 제가 물었어요. 8천만 원이에요. 서울 분이시니까 저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저렴했어요. 서울에서 저 정도 집이면 몇 억은 할 텐데 말이에요. 집 상태도 좋았어요. 수리할 곳도 별로 없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을 나오면서 순자가 말했어요. 영자야, 이 집 정말 좋다. 나랑도 가깝고 마을회관도 가깝고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제가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사는 그런 삶 말이에요. 넷째 날에는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순창에도 종합병원이 있었고 서울만큼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치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큰 병이면 전주나 광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1시간이면 가니까 그리 멀지 않아요. 병원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교통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 가는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있었고 KTX 타려면 익산까지만 가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순자와 함께 순창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강천산도 가보고 섬진강도 구경했어요.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자연을 보려면 멀리 나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집 앞에서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순자야, 나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졌어. 섬진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언제 올래? 서울 가서 정리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순자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와, 영자야, 정말 좋겠다. 우리 이웃해서 사는 거야.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어요. 5일 동안 순창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하러 온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사 오고 싶어졌어요. 영자야, 서울 가서 후회하지 마. 순자가 말했어요.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여기가 훨씬 좋은데. 정말 그랬어요. 5일 동안 느낀 것들은 확실했습니다. 공기 좋고, 사람들 좋고, 물가 저렴하고, 스트레스 없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날이 갈수록 외로워졌는데, 여기서는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할머니들,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따뜻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마지막 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자고요. 다음 날 아침 순자가 터미널까지 배웅 나왔어요. 영자야, 꼭 와. 약속이야. 응, 꼭 올게. 한 달 후에 봐. 버스에 오르면서 순창을 뒤돌아봤어요. 5일 전에는 낯선 곳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물론 서울에서 정리할 일들이 많겠지만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순창에서의 새로운 삶.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순창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서울에서의 정리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40년간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영숙이와 며느리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영숙이가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순창에서 보낸 5일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영수가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줘. 서울에서는 더 이상 기운이 나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영숙이도 결국 이해해 주었어요. 며느리 지은이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데리고 가끔 놀러 오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이사 당일 이삿짐차에 짐을 실으면서 40년간의 서울 생활을 뒤돌아봤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추억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순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순자가 마중 나와 주었고 동네 이웃들도 몇 분 나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자 씨, 드디어 오셨네요. 환영해요. 옆집 할머니가 김치를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려? 우리 이제 이웃인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첫날 밤은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벌레 우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는 닭 우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정겨워졌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순창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노래교실 날 조금 긴장되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곳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영자 씨, 드디어 오셨구나. 지난번에 만났던 할머니들이 반겨주셨어요. 노래교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영자 할머니,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옛날 가요 좋아해요. 이미자 노래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좋아요. 오늘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 배워볼까요? 그렇게 첫 노래교실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부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 서울에서 오셨으니 많이 다르죠?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달라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시고 다만 아직은 모든 게 낯설어서요. 그런 게 당연하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부산에서 온 지 2년 됐는데 지금은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분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었어요. 저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둘째 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집 뒤쪽 작은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를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텃밭 프로그램 첫날 강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서울에서 오셨다니까 농사일이 처음이시죠? 네. 어릴 때는 고향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60년 전 일이라. 제가 웃으며 말하자 선생님도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일단 호미부터 잡아보세요. 호미를 잡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고향에서 할머니를 따라 밭에 나가 풀을 뽑던 그 시절 말이에요. 손에 익지는 않았지만 왠지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호미는 이렇게 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풀을 뽑을 때는 옆에 계신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는데 농사일의 달인이셨어요. 영자 씨, 도시에서 오신 분치고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첫날에는 고추 모종 몇 개만 심었는데도 손이 다 아팠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직접 심은 고추가 자라서 빨간 고추가 될 생각을 하니 기대되었거든요. 셋째 주가 되면서 조금씩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새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하고, 오전에는 텃밭일을 하고, 오후에는 노래교실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서울이 그리웠고, 영숙이와 민준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옆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셨어요. 영자 씨 계세요?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문을 열어드리니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셨어요.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끔 외로워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이고, 그러실 만하죠. 새로운 곳에 오셨는데. 잠깐만요. 할머니가 김치를 놓고 잠시 나가시더니 따뜻한 차를 들고 오셨어요. 영자 씨,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전주에서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정말 좋아요.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영자 씨도 몇 달만 지나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할머니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노래교실에서 새로운 노래들을 배우고 텃밭에서는 제가 심은 고추와 상추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특히 텃밭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풀을 뽑고 벌레를 잡는 일들이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영자 씨, 상추 정말 잘 키우시네요. 텃밭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요? 처음 해보는 건데. 제가 기뻐하며 말하자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네, 정말 잘하세요. 아마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또 칭찬까지 받다니요. 2달째가 되자 동네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마트에 가면 사장님이 영자 씨, 어서 오세요. 라고 반겨주시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버스를 타고 순창읍내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을로 가려는데 길을 잃었어요. 제가 말하니 그 아주머니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려? 우리 동네 분인데. 저도 처음에 이 동네 왔을 때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점점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3달째, 드디어 제가 기른 고추가 빨갛게 익기 시작했어요. 첫 수확을 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기른 고추야. 제가 고추 한 주먹을 들고
순자에게 자랑했어요. 와, 영자야. 정말 잘 키웠네. 이거면 고추장 담글 만큼 크고 빨갛다. 그날 저녁 제가 기른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물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옆집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자 씨, 고추장 담그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와 함께 고추를 빻고 메주가루와 소금을 섞어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럭저럭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와, 영자 씨 손맛이 좋으시네요. 이 고추장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4달째가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이제 다른 할머니들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텃밭에서는 고추뿐만 아니라 상추, 배추, 무까지 기르고 있었어요. 영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세요. 마을회관 관리사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몸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여기 생활이 재미있어서 그런가 봐. 요즘 고추장도 담그고 텃밭도 가꾸고. 와, 엄마가 고추장도 담그세요? 대단하시네요. 영숙이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딸도 제가 행복해하는 걸 알고 안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다음에 민준이 데리고 놀러와. 할머니가 기른 채소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엄마. 꼭 갈게요. 민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5달째. 이제는 완전히 순창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집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텃밭 일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렸습니다. 가끔은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에서 체험객들을 도와주는 일도 했어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고추장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였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추장 만들기 어려워요? 서울에서 온 한 가족이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배우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금세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6달이 지나자 이제는 순창이 완전히 제 고향이 된 것 같았어요. 서울 생각도 별로 나지 않았고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순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자가 말했어요. 영자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6개월 전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어떻게 다른데? 일단 표정부터 다르고 몸도 건강해졌고 무엇보다 생기가 돌아.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순자 말이 맞았어요.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있고 저녁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여기로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서울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영자야, 이제 정말 여기가 좋아? 응, 정말 좋아.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정말 그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순창이 제게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낯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친숙하고 소중한 것들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제가 기른 채소들로 저녁을 만들어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인생 이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구나. 순창으로 오기 전에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저 시간 보내기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기대되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창에서의 첫 번째 사계절을 모두 경험했어요.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여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가을에는 김장을 담그고 겨울에는 마을회관에서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변화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른 아침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1년 전에는 낯설었던 이 소리가 이제는 제게 가장 친근한 알람 시계가 되었어요.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와 함께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 나가 제가 가꾼 텃밭을 보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올해로 2번째 농사인데 작년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빨간 고추, 싱싱한 상추, 통통한 배추까지 모두 제 손으로 기른 것들이었어요. 영자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해 주셨어요. 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인사가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런 인사를 나눠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아침을 먹고 나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응, 지은아.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떠냐?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저희가 순창으로 놀러 가도 될까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놀러 오겠다고 하다니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더욱 좋아졌어요. 손자 민준이를 1년 만에 보는 거네요. 그동안 많이 컸을 텐데 할머니를 알아볼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마을회관에서 하는 요가 교실에 갔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딱딱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법 할만해졌어요. 영자 할머니, 오늘도 동작이 좋으시네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요가를 배울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영자 할머니 보시면 60대가 아니라 40대 같으세요. 그 말에 함께 요가를 하던 다른 할머니들도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요가가 끝나고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이분들이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 요즘 손자분이 온다고 하셨죠?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이번 주말에 와요. 1년 만에 보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그럼 뭘 해줄 생각이세요? 텃밭도 구경시켜주고 고추장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아, 그리고 순창의 여러 곳도 구경시켜 주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연을 경험하는 게 정말 좋죠. 점심에는 집에서 제가 기른 채소들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모두 제 손으로 기른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오후에는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관광객들에게 고추장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서울에서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추장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초등학생 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어렵지 않아. 할머니가 천천히 알려줄게. 이렇게 해보렴. 아이를 도와주면서 문득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민준이도 내일 모레면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 고추장 만들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부터 고추장을 만드셨어요? 아이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사실 할머니도 여기 와서 배운 거야. 1년 전까지는 만들어 본 적이 없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우셨겠네요. 그럼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 그런데 이웃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배울 수 있었어. 그 가족이 돌아갈 때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고추장 만들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또 가르쳐 줄게.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거든요. 저녁에는 순자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어요. 1년 전에는 모든 게 낯설었던 이 길들이 이제는 제게 가장 친근한 길이 되었습니다. 영자야, 1년 전 생각나? 순자가 말했어요. 그럼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정말 행복해.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6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뻐.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어요. 순창에 온 후로 계속 쓰고 있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침에 새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요가 교실에서 건강을 챙기고 고추장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 모든 일상들이 나에게는 보물 같다. 1년 전 서울에서 우울하게 지내던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번 주말에는 민준이가 온다. 할머니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싶다. 토요일 아침 드디어 영숙이와 민준이 그리고 지은이가 왔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훌쩍 자랐고 말도 훨씬 늘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저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어요.
영숙이와 지은이도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과 며느리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에 윤기가 흘러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생기 있으세요. 지은이도 말해 주었어요. 점심으로 제가 기른 채소들로 만든 음식을 대접했어요. 고추장도 제가 담근 걸로 비빔밥을 만들어 주었고요. 와, 엄마, 이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영숙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비법이 뭐예요? 지은이도 물어봤어요. 비법이 뭐가 있겠어? 정성이 비법이지. 제가 웃으며 말하자 모두들 웃었어요. 오후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텃밭 구경을 시켜줬어요. 아이는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고추는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씨앗부터 심어서 키운 거야. 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농부가 됐네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제가 농부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순창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강천산도 가고 순창 전통 고추장 마을도 갔습니다. 민준이는 모든 게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서울하고 완전 달라요. 민준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그렇지? 할머니도 여기 와서 몸이 정말 건강해졌어.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영숙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서울에 계실 때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렇게 느껴. 여기 와서 진짜 인생이 바뀐 것 같아.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오지 않았나 싶어.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서울로 돌아갔어요. 민준이는 가기 싫다며 울기까지 했어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서울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요. 민준아, 넌 서울에서 학교 다녀야지. 대신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가족들을 배웅하고 나니 조금 허전했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이곳이 완전히 제 집이니까요. 오후에 순자와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야, 가족들이 와서 좋았겠네. 응, 정말 좋았어. 특히 민준이가 여기를 정말 좋아하더라고. 당연하지. 아이들은 자연을 좋아하니까. 순자야, 나 정말 고마워. 내가 여기로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서울에서 우울하게 살고 있었을 거야. 뭘 고마워해? 친구 사이에. 그런데 영자야, 정말 행복해 보여.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매일